새벽 4시에 눈이 떠졌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더니 정말 그렇다. 예전에는 알람 없이 못 일어났다. 아이들 학교 보내야 해서 새벽에 억지로 눈 비비며 일어났다. 피곤해서 눈이 안 떠지는데 억지로 일어났다. 그때는 더 자고 싶었다. 1시간만, 아니 30분만 더 자고 싶었다. 지금은 반대다.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온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그 다음부터 뒤척인다. 다시 잠들려고 눈을 감아도 소용없다.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떠오른다. 과거 생각, 현재 생각, 미래 생각.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천장을 봤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천장. 형광등이 꺼져 있어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냥 검은색이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았다. 드르렁, 드르렁. 규칙적인 소리. 잘 자고 있다. 이 사람은 잠이 많다. 누우면 5분 안에 잔다. 새벽에 깨는 일도 없다. 아침에 내가 깨워야 일어난다. 부러웠다. 저렇게 푹 잘 수 있는 게 나는 왜 못 자지?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일어났다. 누워 있어 봤자 잠이 안 올 것 같았다.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남편 깨울까봐 살금살금. 슬리퍼를 신고 방문을 열었다. 거실로 나왔다. 어두웠다. 불을 켜지 않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빛만 희미하게 비쳤다. 소파에 앉았다. 시계를 봤다. 4시 15분. 아침까지 아직 3시간 남았다. 밥하려면 6시쯤 일어나야 한다. 그때까지 뭘 하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생각이 떠올랐다. 별 이유 없이. 갑자기. 내가 뭘 하면서 살았지? 이상한 질문이었다. 64살까지 살았는데 뭘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니. 밥 먹고, 잠자고,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그런 거 했지. 근데 그게 다인가?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창밖을 봤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새벽이라 불 꺼진 집이 대부분이었다. 가끔 불 켜진 집도 있었다. 저 집도 잠 못 드는 사람이 있나? 나처럼. 문득 생각이 났다. 20살 때. 내가 20살이었을 때. 그때 나는 뭘 꿈꿨더라. 기억을 더듬었다. 오래전이라 희미했다. 근데 떠올랐다. 조금씩. 1980년. 나는 20살이었다. 대학교 2학년. 국문과. 서울에 있는 여대에 다녔다. 부산에서 올라와서 학교 기숙사에 살았다. 룸메이트가 셋 있었다. 다들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이었다. 그때 나는 꿈이 있었다. 작가가 되고 싶었다. 소설을 쓰고 싶었다.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다. 중학교 때 백일장에서 상 탄 적도 있다. 고등학교 때 교지에 단편 소설을 실은 적도 있다. 글 쓰는 게 좋았다.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는 게 좋았다. 대학에 와서 문예창작 동아리에 들어갔다. 매주 모여서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서로 읽어주고 비평했다. 선배들이 있었다. 글 잘 쓰는 선배들. 배울 게 많았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졸업하고 작가가 되어야지. 소설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지. 신춘문예에 당선되어야지. 등단해서 작품 활동을 해야지.
꿈이 선명했다. 미래가 기대됐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열심히 하면 된다고 믿었다. 재능이 있다고 믿었다. 선배들도 그렇게 말해줬다. 순자는 글 재능이 있다고. 계속 쓰면 좋겠다고. 3학년이 됐다. 1981년. 취업 걱정을 시작해야 하는 시기였다. 친구들은 졸업하고 뭐 할지 이야기했다. 교사 되겠다는 애, 은행 들어가겠다는 애, 대기업 비서 되겠다는 애, 나는 작가가 되겠다고 했다. 친구들이 웃었다. 작가로 어떻게 먹고 살아? 무슨 소리야.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확신이 있었다. 할 수 있다고.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4학년이 됐다. 1982년. 신춘문예의 소설을 냈다. 3군데.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떨어졌다. 셋 다. 괜찮아. 내년에 또 내면 돼. 23살. 1983년. 졸업했다. 취업은 안 했다. 글을 쓰겠다고 했다. 부모님이 걱정하셨다. 뭘 먹고 살려고 그러냐고. 일단 취직부터 하라고. 알바를 했다. 학원에서 국어 가르치는 알바. 돈 벌면서 글을 썼다. 밤에 퇴근하고 피곤해도 썼다. 신춘문예에 또 냈다. 3군데. 또 떨어졌다. 괜찮아. 내년에 또 내면 돼. 24. 1984년. 부모님이 선을 보라고 하셨다. 이제 시집갈 나이라고. 24이면 늦은 거라고. 싫다고 했다. 아직 글을 써야 한다고. 작가가 되고 싶다고. 부모님이 화를 내셨다. 작가가 뭐냐고. 그게 밥 먹여고. 현실적으로 살아라고. 선을 봤다. 부모님 강요에 못 이겨서 남편이 될 그 사람을 만났다. 나쁘지 않았다. 키 크고 대기업 다니고 성실해 보이고. 몇 번 만났다. 밥 먹고 영화 보고 프로포즈를 받았다. 결혼하자고 생각했다. 결혼해도 글 쓸 수 있지 않을까. 결혼해도 작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랬다. 25. 1985년. 결혼했다. 결혼하고 시댁에서 살았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그리고 나. 넷이서. 시어머니는 까다로운 분이셨다. 모든 게 마음에 안 드셨다. 내가 하는 건 다 틀렸다. 밥을 해도 틀렸다. 밥이 왜 이렇게 질어? 된 밥으로 해야지. 다음에 된 밥으로 하면 밥이 왜 이렇게 돼요? 부드럽게 해야지. 뭘 해도 틀렸다. 반찬을 해도 틀렸다. 찌개가 왜 이렇게 짜? 싱겁게 해야지. 다음에 싱겁게 하면 찌개가 왜 이렇게 싱거워? 간 좀 맞춰. 뭘 해도 틀렸다. 청소를 해도 틀렸다.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 제대로 안 닦은 거 아니야? 다시 닦으면 바닥이 왜 이렇게 축축해? 물걸레질을 너무 많이 했잖아. 뭘 해도 틀렸다. 참았다. 시어머니니까, 어른이니까, 남편 어머니니까. 저분이 뭐라고 하셔도 그냥 들었다. 네, 죄송해요. 다음에 잘할게요. 그렇게 말했다. 속으로는 화가 났다.
억울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왜 맨날 뭐라고 하시는 건데. 근데 말을 못했다. 참았다. 남편한테 말해볼까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다고, 힘들다고, 안 했다. 말해봤자 뭐라고 할까.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다고 할 것 같았다. 아니면 내가 잘못한 거 아니냐고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참았다. 혼자 울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물 틀어놓고 소리 안 나게. 그렇게 1년이 지났다. 2년이 지났다. 아이가 생겼다. 큰아들. 아이 낳으면 달라질 줄 알았다. 시어머니가 손주 보고 기뻐하실 줄 알았다. 나한테 잘해주실 줄 알았다. 아니었다. 애를 왜 이렇게 키워? 울면 바로 안아주면 안 돼. 버릇 나빠져. 다음에 안 안아주면 애가 우는데 왜 안 안아줘? 엄마가 무심하네. 뭘 해도 틀렸다. 참았다. 둘째가 생겼다. 작은 아들. 아이 둘 키우면서 시어머니 모시면서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랐다.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자고 눈, 코 뜰 새 없이 바빴다. 글 쓸 시간이 없었다. 작가 되겠다는 꿈. 신춘문예 내겠다는 꿈. 잊어버렸다. 아니, 잊으려고 했다. 생각하면 아프니까. 못하는 거 생각하면 슬프니까. 노트가 있었다. 대학 때 쓰던 노트. 소설 초고가 적혀 있는 노트. 옷장 깊숙이 넣어뒀다. 안 보이게. 가끔 꺼내볼까 생각했다. 안 꺼냈다. 꺼내면 울 것 같아서. 세월이 흘렀다. 10년이 지났다. 20년이 지났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다. 간병을 했다. 3년 동안.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때 나는 50살이었다. 결혼하고 25년이 지났다. 그 세월 동안 나는 뭘 했을까? 참았다. 그게 전부였다. 시어머니한테 참았다. 남편한테 참았다. 세상한테 참았다. 하고 싶은 말 못했다. 하고 싶은 건 못했다. 가고 싶은데 못 갔다. 참고 맞추고 견뎠다. 그게 내 인생이었다.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때리지 않았다. 바람 안 피웠다. 돈 벌어다 줬다. 아이들한테 함부로 안 했다. 그냥 관심이 없었다. 나한테. 결혼 초에는 그래도 대화가 있었다. 오늘 뭐 했어?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 있었어. 주말에 뭐 할까? 그런 이야기. 아이 낳고 나서 줄었다. 남편은 바빴다. 회사 일, 야근, 회식, 출장.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했다. 말 걸면 나중에 하자고 했다. 나중은 오지 않았다. 아이들 키우면서 더 줄었다. 남편은 아이들한테도 관심 없었다.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그런 태도였다. 학교 일, 학원 일, 친구 문제. 다 나 혼자 해결했다. 남편한테 서운했다. 말하고 싶었다. 나도 힘들다고. 나도 지친다고. 당신도 좀 도와달라고. 말을 못했다. 말해봤자 뭐라고 할 것 같았다.
다른 집도 다 그런다고 할 것 같았다. 여자가 그 정도는 해야지 할 것 같았다. 참았다.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더 줄었다. 아이들 다 크고 집 나가고 둘만 남았다. 그런데 할 말이 없었다. 밥 먹어. 응. 나 나갔다 올게. 응. 오늘 뭐 했어? 그냥. 그게 대화의 전부였다. 남편은 나를 안 봤다. 얼굴을 안 봤다. 눈을 안 봤다. 같이 살고 있는데 투명인간 같았다. 예쁘다는 말. 들어본 기억이 없다. 결혼하고 처음에는 했나. 기억이 안 난다. 했어도 한두 번이겠지. 사랑한다는 말. 그건 확실히 없다. 한 번도. 고맙다는 말. 그것도 없다. 밥 해주고 빨래하고 집 치우고 40년 가까이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못 들었다. 서운했다. 근데 말을 못 했다. 왜?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이 나이에 이제 와서 그냥 사는 거지. 어쩌겠어. 체념했다. 가끔 생각했다. 이게 결혼인가? 이게 부부인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다른 집도 다 그러겠지. 우리만 이런 건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다. 근데 외로웠다. 같이 살아도 혼자 같았다. 밥 먹어도 혼자 같았다. 잠자도 혼자 같았다. 이게 내 인생인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모르겠다. 그냥 살았다. 생각 안 하려고 했다. 생각하면 아프니까. 아이들은 내 전부였다.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니까. 시어머니한테 인정받지 못하니까. 아이들한테 쏟았다. 내 모든 에너지를. 큰아들이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 머리가 좋았다. 초등학교 때부터 반에서 1등 했다. 중학교 때도 전교 상위권이었다. 고등학교 때도 기뻤다. 자랑스러웠다. 내 아들이 저렇게 잘한다. 내가 키운 아이가 서울대에 갔다. 법대. 기뻤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다. 순자 씨 아들 서울대 갔대. 대단하다. 내가 뭘 잘한 것 같았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았다. 작은 아들은 공부를 싫어했다. 성적이 안 좋았다. 근데 운동을 잘했다. 축구를 좋아했다. 체육대학에 갔다. 체육 선생님이 됐다. 그것도 기뻤다.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니까. 아이들 키우느라 내 꿈은 포기했다. 작가 되겠다는 꿈, 글 쓰겠다는 꿈, 접었다. 아이들 학원비 벌려고 일 나갔다. 식당 아르바이트, 점심시간에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시급이 적었지만 모았다. 아이들 학원비에 보탰다. 내 옷은 안 샀다. 10년 된 옷 입었다. 미용실은 1년에 한두 번만 갔다. 화장품은 저렴한 것만 샀다. 다 아이들 때문이었다. 후회는 안 했다. 아이들 잘 되면 됐다. 내가 못 이룬 꿈 아이들이 이루면 됐다. 큰아들이 결혼했다. 판사가 됐다. 아파트 샀다. 분당에 손주가 둘 생겼다. 작은 아들도 결혼했다. 체육 선생님 하다가 학원 차렸다. 일산에 산다. 손녀가 하나 있다.
아이들 다 잘 살고 있다. 건강하고, 돈 벌고, 가정 이루고, 기쁘다. 근데, 가끔 생각한다. 나는, 아이들은 잘 됐는데, 나는 어떻게 됐지? 아이들 키우느라 내 꿈 포기하고,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내 시간 다 쓰고, 아이들 잘 되라고 내 모든 걸 바쳤는데, 나는 남은 게 뭐지? 아이들은 잘 산다. 근데 자주 안 온다. 바쁘니까. 자기 가정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전화 오면 많이 오는 거다. 명절에 얼굴 보면 많이 보는 거다. 서운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서운하다. 내가 평생 바쳤는데, 내 모든 걸 줬는데, 돌아오는 건 한 달에 한 번 전화. 이게 맞는 건가? 아이들 탓이 아니다. 다들 그렇다. 요즘 세상이 그렇다. 자기 가정, 자기 일 바쁜 거 안다. 근데 서운한 건 서운한 거다. 밤에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내가 뭘 위해 살았나? 시어머니 시중 들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다 남을 위해 산 것 같다. 나를 위해 산 적 있나? 없는 것 같다. 어느 날이었다.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다. 안 입는 옷 버리려고. 옷이 너무 많았다. 안 입는 건데 버리기 아까워서 쌓아놓은 것들. 하나씩 꺼내서 봤다. 이건 10년 됐네. 이건 20년 됐네. 언제 샀는지도 기억 안 난다. 옷장 구석에서 뭔가 나왔다. 상자. 낡은 종이 상자. 무슨 상자지? 기억이 안 났다. 열어봤다. 노트가 있었다. 대학 때 쓰던 노트. 소설 초고가 적혀 있는 노트. 심장이 뛰었다. 이게 아직 있었구나. 버린 줄 알았다. 이사할 때 버린 줄 알았다. 근데 있었다. 노트를 꺼냈다. 먼지가 묻어 있었다. 털었다. 펼쳐봤다. 내 글씨였다. 20살 때 쓴 글씨. 지금보다 둥글둥글했다. 예뻤다. 읽어봤다. 소설이었다. 단편 소설. 제목은 겨울바다. 한 여자 이야기였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겨울바다에 가는 이야기. 슬픈 이야기. 읽으면서 눈물이 났다. 왜 울지? 내가 쓴 건데. 근데 눈물이 났다. 멈출 수가 없었다. 이 글을 쓸 때 나는 21살이었다. 꿈이 있었다. 작가가 되고 싶었다. 신춘문예에 당선되고 싶었다. 책을 내고 싶었다. 그 꿈. 어디로 갔을까? 결혼하고 사라졌다. 시집살이 하면서 사라졌다. 아이 키우면서 사라졌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면서 사라졌다. 40년이 지났다. 그 꿈을 잊어버리고 살았다. 노트를 더 읽었다. 다른 소설도 있었다. 시도 있었다. 수필도 있었다. 다 내가 쓴 거였다. 20대 초반에 쓴 글들. 읽으면서 생각했다. 나 글 잘 썼네. 이상한 생각이었다. 내가 쓴 건데 내가 칭찬하다니. 근데 진짜 그랬다. 문장이 좋았다. 감정이 잘 살아 있었다. 묘사가 섬세했다. 선배들이 그랬다. 순자는 재능 있다고. 계속 쓰면 좋겠다고. 그 말이 진짜였구나.
근데 난 왜 포기했을까? 왜 안 썼을까? 결혼해서, 시집살이해서, 아이 키워서, 바빠서, 핑계였다. 솔직히 말하면 용기가 없어서였다. 신춘문예 2번 떨어지고 포기했다. 안 될 것 같아서, 재능 없는 것 같아서, 결혼이 핑계였다. 시집살이가 핑계였다. 아이가 핑계였다. 진짜 이유는 용기 없음이었다. 무서웠다. 또 떨어질까 봐. 또 실패할까 봐. 그래서 도전 안 했다. 시간이 지나니까 더 못했다. 30대, 40대, 50대. 나이 들수록 더 못했다. 이 나이에 무슨 신춘문예냐. 이 나이에 무슨 작가냐. 그렇게 생각했다. 노트를 덮었다. 침대에 앉았다. 눈물이 계속 났다. 내가 아깝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아깝다. 40년 동안 참기만 했다. 맞추기만 했다. 포기하기만 했다. 내 꿈, 내 재능, 내 시간, 내 인생 다 남한테 줬다. 남편한테, 시어머니한테, 아이들한테. 나한테는 뭘 줬나? 아무것도. 내가 아깝다. 창밖을 봤다. 저녁이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이었다. 예쁘다. 예쁜데 서럽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참기만 했을까? 왜 포기만 했을까? 후회가 밀려왔다. 파도처럼. 며칠 동안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내가 아깝다. 잠을 자도 꿈을 꿨다. 20살 때 꿈을. 작가가 되고 싶었던 꿈을. 일어나면 눈물이 젖어 있었다. 왜 이러지? 64인데. 이 나이에 40년 전 꿈 생각하면서 우는 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된다. 근데 눈물은 났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다. 늙은 얼굴, 주름, 기미, 흰 머리. 보다가 생각이 바뀌었다. 이 얼굴이 40년을 버텼구나.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으면서 버텼구나. 남편한테 무시당하면서 버텼구나. 아이들 키우면서 버텼구나.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 자면서 버텼구나. 힘들어도 버텼구나. 포기하고 싶을 때도 버텼구나. 이 얼굴이 버텼구나. 내가 버텼구나. 눈물이 또 났다. 근데 이번엔 달랐다. 서러운 눈물이 아니라 뭔가 다른 눈물. 대견한 눈물? 그런 게 있을까? 있는 것 같았다. 내가 대견했다. 40년 동안 버틴 내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내가. 쉽지 않았다. 분명히 쉽지 않았다.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울던 밤들. 남편한테 서운해서 속으로 사귄 밤들. 아이들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밤들. 다 버텼다. 살아냈다. 그게 대단한 거 아닌가? 나는 잘못 산 게 아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잘못 산 게 아니다. 작가가 못 됐다. 꿈을 포기했다. 그건 맞다. 근데 그게 잘못 산 거 아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시어머니 모시면서 최선을 다했다. 힘들었지만 끝까지 모셨다.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최선을 다했다.
서운했지만 가정을 지켰다. 아이들 키우면서 최선을 다했다. 내 꿈 포기했지만 아이들은 잘 키웠다. 그게 잘못이야? 아니지. 그게 실패야? 아니지. 그게 헛된 삶이야? 아니지. 나는 나름대로 잘 살았다. 내가 있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걸 했다. 그게 전부다. 더 잘할 수 있었을까 모르겠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 작가가 됐으면 행복했을까 모르겠다. 다른 힘든 일이 있었을 수도 있다. 지금 내 인생이 최악인가? 아니다. 아이들 잘 키웠다. 손주도 있다. 건강하다. 먹고 살 만큼 있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 인생이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나쁘지 않다. 거울을 다시 봤다. 늙은 얼굴. 근데 오늘은 덜 싫었다. 이 얼굴이 40년을 버텼으니까. 이 얼굴이 나니까. 내가 싫지 않았다. 옷장에서 노트를 다시 꺼냈다. 대학 때 쓴 소설. 시. 수필. 다시 읽었다. 괜찮았다. 진짜 괜찮았다. 문득 생각이 났다. 지금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상한 생각이었다. 64인데 이 나이에 글을 쓴다고, 신춘문예 낸다고, 작가가 된다고? 말도 안 돼. 근데 왜 안 돼? 누가 그래? 이 나이면 안 된다고 누가 그래? 생각해봤다. 60대에 데뷔한 작가도 있다. 70대에 첫 책 낸 사람도 있다. 들어본 적 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내가 할 생각이 있냐 없냐. 내가 도전할 용기가 있냐 없냐. 40년 전에는 용기가 없었다. 2번 떨어지고 포기했다. 무서워서. 지금은? 지금은 뭐가 무섭지? 떨어지는 게. 그래서 어쩌라고. 64이다. 떨어지면 어때? 창피할 사람도 없다. 실패하는 게 이미 실패 많이 했다. 인생에서 더 할 수 있다. 남들 시선, 이 나이에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무서울 게 없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자유로웠다. 젊었을 때는 미래가 무서웠다. 실패하면 인생 망하는 것 같았다. 남들한테 뭐라고 할지 신경 쓰였다. 지금은 그런 거 없다. 인생 다 살았다. 망할 것도 없다. 남들 시선, 신경 안 쓴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 아닌가. 할 게 없다. 시간이 많다. 건강하다. 글 쓸 수 있다. 컴퓨터 앞에 앉았다. 뭘 쓸까? 생각했다. 내 이야기를 쓰면 어떨까? 시집살이 이야기, 육아 이야기, 남편 이야기, 나이 들어가는 이야기. 쓸 게 많았다. 40년 동안 겪은 것들.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떨렸다. 40년 만에 글을 쓴다. 40년 만에 꿈을 다시 꾼다. 첫 문장을 썼다. 올해로 64이 됐다. 내 이야기의 시작이었다. 그 뒤로 매일 썼다. 아침에 남편 보내고, 점심 먹고, 오후에 컴퓨터 앞에 앉았다. 2~3시간씩 썼다. 처음에는 막혔다. 뭘 써야 할지 몰랐다. 문장이 안 나왔다. 며칠 지나니까 풀렸다. 글이 나오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가 쏟아졌다.
시어머니한테 당한 일, 남편한테 서운했던 일,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었던 일, 다 썼다. 울면서 썼다. 웃으면서 썼다. 화내면서 썼다. 글로 풀어내니까 후련했다. 40년 동안 쌓인 게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났다. 소설이 완성됐다. 장편 200페이지. 읽어봤다. 괜찮았다. 20살 때 쓴 것보다 나았다. 경험이 있으니까, 삶이 있으니까 신춘문예에 낼까 생각했다. 아니, 그것보다 요즘은 다른 방법도 있다. 인터넷에 올리면 된다. 블로그에, 카페에, 아니면 전자책으로 출판하면 된다. 찾아봤다. 요즘은 누구나 책 낼 수 있다. 전자책 셀프 출판. 쉽더라. 해볼까? 해보자. 뭐가 무섭다고. 파일을 정리했다. 표지를 만들었다. 전자책 출판 신청을 했다. 며칠 후, 내 책이 온라인 서점에 올라왔다. 64세 낸 첫 책. 그 여자의 40년, 내 이야기. 아무도 안 살 수도 있다. 한 권도 안 팔릴 수도 있다. 근데 상관없다. 나는 해냈다. 40년 전 포기했던 꿈. 다시 도전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다. 도전한 게 중요하다. 나는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다. 그걸 알았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64시지만 아직 할 수 있다. 아직 꿈꿀 수 있다. 아직 시작할 수 있다. 거울을 봤다. 늙은 얼굴. 근데 오늘은 웃고 있었다. 내가 웃고 있었다. 40년 만에 진심으로 웃는 얼굴. 예쁘다. 내가 예쁘다. 남편이 저녁에 물었다. 요즘 뭐해? 컴퓨터 앞에 맨날 앉아 있던데. 글 써요. 글. 네. 소설. 소설.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왜? 그냥요. 하고 싶어서요. 그래.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관심 없는 거다. 평소처럼. 괜찮다. 예전에는 서운했을 거다. 남편이 관심 안 가지는 게, 내가 뭘 하든 무심한 게, 지금은 괜찮다. 남편이 안 봐줘도, 아무도 안 봐줘도, 나는 안다. 내가 뭘 했는지, 내가 뭘 해냈는지, 나 자신이 안다. 그거면 됐다. 밥을 먹었다. 설거지를 했다. 텔레비전을 봤다. 평범한 저녁이었다. 근데 내 안에서는 달랐다. 뭔가 달라져 있었다. 자존감이라고 해야 하나. 나를 인정하는 마음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생겼다. 나는 잘못 산 게 아니다. 나는 나름대로 잘 살았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할 게 남았다. 아직 꿈꿀 게 남았다. 잠자리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싫었다. 새벽에 눈 떠서 생각하는 시간. 과거 후회하는 시간. 미래 걱정하는 시간. 오늘은 달랐다. 내일 뭘 쓸지 생각했다.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소설. 쓰고 싶은 게 많았다. 눈을 감았다. 잠이 올 것 같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나는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다. 그 생각을 하면서 잠들었다.